그래서 색소 질환의 경우에는 울세라 400샷 이런 것처럼 무슨 뭐 레블라이트 토닝 3000샷에 무슨 뭐 제네시스 토닝 1000샷 뭐 이런 식의 어떤 레이저 기계 몇 샷 이런 것이 의미가 있지가 않습니다. 자,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강하게 들어가면 안 되는 색소 부위에 강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안손만 못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필요한 파장을 가진 레이저로 필요한 만큼만 때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잡티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제가 리프팅이나 여드름에 대한 내용을 많이 피부심 채널에서 언급을 드려도 저희 병원의 압도적인 환자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색소, 기미, 잡티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잡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잡티의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잡티는 사실 의학용어가 아닙니다. 색소 침착들을 싸잡아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에 잡티로 진단받았어요 라는 건 그냥 색소 있다고 진단받았어요 라는 것처럼 포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잡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뒤에 나올 잡티의 종류 중에서 의사들도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에브놈, 후천성, 양측성, 오타양, 모반과 기미를 예를 들어보면 기미를 때리는 레이저 수치로 에브놈을 때리게 되면 50에서 60번을 해도 거의 사라지지 않고 반대로 에브놈을 때릴 레이저 수치로 기미를 때리면 없던 기미까지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자, 잡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잡티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색소 질환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언급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략적으로 멜라닌, 즉 색소의 위치에 따라서 잡티를 나눕니다. 피부는 예전에 언급드렸지만 표피와 진피로 나뉘기 때문에 표피, 즉 표면에 색소가 존재하는 경우와 진피, 즉 심부 쪽에 존재하는 경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많이 드는 비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을 피부의 표면이라고 하고 잉어가 아래 떠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색소라고 하겠습니다. 잉어가 우리가 연못, 즉 피부 표면에 떠다니며 연못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잉어의 경계가 뚜렷하게 명확히 보이겠죠. 반대로 잉어가 연못 깊은 곳에 떠다니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게 잉어인지 바위인지 식물인지 감별이 잘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색소가 피부의 표면에 있는 경우에는 좀 더 경계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이고 좀 더 갈색빛을 띠고 색소가 피부의 심부, 즉 진피층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색소가 경계가 좀 더 블러인, 즉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빛의 틴트 효과로 색이 좀 더 블루이시 투 그레이시, 즉 청회색 빛을 띠는 경향을 보입니다. 색소 치료를 하다 보면 가끔 원장님 짙었던 것은 사라졌는데 여기 요 흐린 작은 것은 원장님이 깜빡하고 안 빼셨나 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다음에 치료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표면형인 경우에는 오히려 쉽게 초반에 빠지지만 이 심부에 있는 진피형의 경우에는 레이저 토닝이라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빼는 방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표면형, 즉 표피형 색소들도 초기나 아니면 색소 치료 이후에 경기가 흐릿하고 신부형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은 치료하시는 피부과 선생님들께서 잘 판단해서 치료하실 내용이니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잡티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웬만한 색소 질환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언급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대략적으로 흔하게 관찰되는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근깨입니다. 주근깨는 경계가 명확한 작은 갈색 반점들이 햇빛 노출 부위에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피부가 비교적 하얀 사람들에게서 잘 생깁니다. 병원에서 40대 이상인 분들이 원장님 제가 골프 친 다음부터 뭐 주근깨가 생겼어요 라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주근깨는 어렸을 적부터 생기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두 번째는 흑자입니다. 햇빛이 많이 쬐지는 부위에 생기는 경계가 명확한 갈색 반점입니다. 커다랗고 경계가 명확하게 생긴 경우들도 있지만 다발성 흑자들, 예를 들어서 센트로페이시아 렌티지노시스와 아니면 렌티지노시스 프로프사 같은 경우에는 볼 때는 표면성 잡티처럼 보여서 잡티 빼듯이 레이저로 깎아서 빼거나 딱지를 확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했다가 짙어져서 오거나 함몰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후천성 양측성 오타양 모발, 즉 에브놈입니다. Acquired Bilateral Nerves of Otar-like Macuse의 줄임말로 직역하면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양측성으로 존재하는 오타 모양의 반점의 줄임말입니다. 보통 20대 이후에 생기고 양측성으로 생기기 때문에 기미와 굉장히 시기적으로나 모양이 비슷하겠죠.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위치는 광대나 관자놀이, 그리고 눈꺼풀 위나 콧망울, 이마와 같은 부위에 주로 위치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기미입니다. 기미는 굉장히 유명한데 양측성으로 생기는 색소 침착으로 유전성이 다른 색소 질환들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기미와 이 에브놈의 감별 포인트는, 기미는 이제 하얀 식탁보 위에 간장국물 흘린 것처럼 약간 널대대하게 퍼져 있는데 미만형으로 퍼져 있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에브놈은 작게 동글동글 모여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에브놈도 중증형 타입인 경우에는 동글동글한 것들이 모여서 약간 널대대하게 기미와 같이 이제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 일반 분들이 감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둘 중에 에브놈은 기미로 오인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표면성 잡티병변으로 오인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것들을 다 한 번에 깎아버리거나 고출력 치료로 치료를 받고 오셔서 색소 침착에다가 피부 함몰까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치료편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에브놈과 기미는 절대 한 번에 치료될 수 없는 색소 질환이기 때문에 서서히 이게 치료가 되는 건가 싶으면서 치료가 되는 질환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염증 후 색소 침착입니다. 염증 후 색소 침착은 뾰루지나 여드름이 이제 생겼다가 아문자리나 손으로 건드렸던 부위, 그리고 레이저 치료를 했던 부위, 스케일링 같이 물리적으로 자극을 준 부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이 생기고 난 이후에 생기는 색소 침착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색소가 표면보다는 이제 심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색소성 모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작고 동그란 점입니다.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후천성에 해당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평평사마귀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고 잡티라고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가 평평사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진료 중에 농담 삼아서 뒤져보면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할 정도로 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평평사마귀가 적은 날입니다. 즉, 얘네들은 거의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없이 크기가 커지거나 아니면 주변으로 번집니다. 보통 갈색에 살짝 융기가 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는데, 사람에 따라서 살색에 가깝거나 오히려 살짝 저색소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피부과 주치의 선생님을 통해서 상담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덟 번째 경우에는 미립종 그리고 한관종입니다. 미립종, 비립종 이 경우에는 표피에 작게 생기는 낭종으로 주로 1mm 내외의 작은 흰색이나 노란색 공 모양의 주머니로 안에는 각질이 차 있는 형태를 띱니다. 한관종은 땀샘에서 기원하는 양성 종양으로 비립종에 비해서 더 깊은 부위에 생깁니다. 생기는 부위는 눈 주위를 포함해서 뺨이나 이마, 얼굴 부위에 호발을 하고 다른 부위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피지샘 증식증입니다. 피지샘에서 기원하는 질환으로 얼굴에 노란색에서 살색빛으로 크기가 다양하고 피부가 지성인 사람들에게서 잘 관찰해야 됩니다. 피지샘이 말 그대로 증식해서 생기는 것이므로 자세히 관찰하면 가운데에 함몰이 관찰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 열 번째는 검버섯, 즉 지루각화증입니다. 검버섯은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고 표면이 살짝 융기가 되어 있는 형태를 띱니다. 햇빛 노출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얼굴에 호발하고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40에서 50대 이상에 주로 관찰이 됩니다. 즉,
햇빛 노출 부위의 높은 연령대에서 주로 관찰됩니다. 자, 지금까지 잡티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추려서 살펴봤습니다. 이렇듯 잡티라고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의 종류는 사실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잡티의 치료 방법과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